자, 서초동 서희초등학교라는 데서 한 젊은 여교사가 자살을 했어요. 여러 가지 압박에 시달리다가 아마 자살한 걸로 비춰집니다. 그 압박의 내용이 뭔가를 가지고 온갖 말들이 난무했죠. 자, 이 여교사는 이 극단 선택을 하기 전에 엄청나게 힘들다라고 했고, 또 이 여교사가 적어놓은 일기장 같은 게 있었는데 경찰이 가족이 저 사진을 찍지 않은데도 뭐 뺏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족이 하고 있고, 1학년 담임을 연속해서 작년에 이어 맡았는데 올해는 10배쯤 더 힘들다라고 했고, 4명 정도의 학생의 생활 지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학폭 문제, 다툼 문제로 인해 학부모가 찾아와서 강하게 민원이 제기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유족들도 1학년을 맡겼는데 보통 경험이 많은 노련한 교사를 1학년 맡기는데 이 젊은 사람을 맡겨서 업무 스트레스 민원이 많았고 그 속에서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서울 양천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를 수십 차례 폭행을 했어요. 결국 거기에 대한 처벌로서 6학년 학생인데 전학을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퇴학을 시킬 수 없으니까 전학 처리를 했다는 거고, 자녀 이 애가 선생을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패도 가장 무거운 처벌이 전학이다라는 거. 자, 인천에서도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데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학생이 또 선생을 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서 넘어뜨렸고 선생이 119로 후송이 되었다. 그런데 이 교사는 2개월간 계속 학생의 폭행에 시달려 왔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학교 현장, 교권 회복이 심각하다. 학생의 맞고 극단 선택하고 초등학교 교실에서 무슨 일이. 근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오늘날 초중 고등학교가 전부 황폐해져 버리고 있지요. 그 속에서 교권이라는 것은 사라져 버렸고 학교 교육은요 학원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됐고 학원의 강사가 학교 선생보다 더 권위가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수백 개의 교사들이 보낸 조화가 지금 학교 앞에 줄을 이었고, 또 많은 이 동료 교사들이 와서 분노를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학부모는 애들한테 영향력이 있으니까 조화나 이런 거 좀 치워달라, 그래서 시끄러웠고, 또 학교는 현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 다른 학교 교사들을 저지함으로써 학교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또 난리가 나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뒤섞여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짚어내야 된다. 이 문제가 유독 지금 인천에서도 또 양천에서도 문제가 터졌는데 강남 서초에서 자살이라는 형태로 터져 나온 부분은 이 강남이라는 특수성이 가진 학부모들의 빗나간 교육열, 그러니까 사교육과 그 다음에 학교를 경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애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나름 다 나도 배경이 있고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뭉쳐서 강남에서, 전국이 그러하지만 강남에서 극단적으로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왜 최초로 폭발한 것이 강남이었을까? 전국이 다 그런데 그것은 강남이라는 배경이 가지는 이 잘못된 빗나간 우리 사회 중산층 이상의 교육 열기, 그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제에서 솔직히 정교조라는 부분이 90년대부터 학교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교조가 모여서 만들었던 수많은 교사들을 위한 권리가 교육계를 다 장악했고, 그리고 정교조와 뜻이 일치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계를 대체로 장악했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교육 현장 일들이 그야말로 이 교사들의 이 권익을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정교조에서도 뭐 교권 운운하면서 말하는데 전 좀 가소롭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많은 교사들이 정교조로 기울면서 정교조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교육계에,
그야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보 좌파적 가치를 교육 현장에 주입시켰잖아요. 그 결과가 교권의 추락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학교 선생한테 뺨 맞고 매 맞는 일이 다반사였지만은 그렇다고 부모가 학교에 가서 왜 우리 애를 때렸냐고 따지는 부모는 거의 없었어요. 그야말로 진짜 대단한 부모들만 가끔 따졌지. 다들 그냥 애들도 맞고 당연한 줄 알았고 부모도 애가 학교에서 맞은 걸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게 유지되었는데 90년대 접어들면서 전교조의 장악과 더불어서 학교 현장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배경에는요, 교권이 이렇게 황폐화된 부분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지적해야 되죠. 자,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갖다가 지금 제정을 해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 현장에서 보장될 수 있게 한다라는 취지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조 의원이 제정을 했죠. 서울에서요. 그래서 체벌 금지, 소지품 검사 금지, 종교 자유 침해 금지, 집회 자유 보장, 임신 허용, 성평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조례가 17개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학부모와 교사를 중심으로 학생 인권 조례의 부작용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나왔죠. 최근에 여러 조사에 보면 교사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이 많다라고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교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그야말로 이 가치가 너무나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학생들도 학부모도 교사를 다 우습게 알고 이제 교사라는 가치 자체가 형편없어짐으로써 직업으로서의 일종의 자부심이 없다라는 게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됐고 많은 교사들이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교사들 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그만두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최근에 학부모와 교사를 중심으로 이 학생인권 조례가 해도 너무했다. 이런 비난이 지금 나오는데 초등학생이 임신해도 교사가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학생이 교회에 가자고 권유하는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했고 동성애 실체를 교육하는 교사를 학생이 신고했고 그래서 이런 왜곡된 인권의식 그냥 미국에서 완전히 그 좌파의 본산 샌프란시스코가요 마약도 허용하고 뭐 옛날부터 히피의 아성이고 리버랄의 아성이라고 하면서 그 도시 자체가 지금 절도, 범죄, 분뇨, 도둑, 강도, 더러움 등으로 마약 등으로 거의 망해버린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유지시켜 가는데 최소한 필요한 규범 자체를 정교조가 중심이 되고 또 정교조의 영향을 받는 교육감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 해체해버리고 서구의 좌파식 가치관을 학교에 들고 와서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인권의식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학생 인권 조례로 이 교육 현장이 붕괴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동학대라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신고함으로써 선생들이 생활 지도가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신고로 선생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학교에서 폭력에 시달려도 모르는 척 외면해온 게 교육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어깨를 갖다가 이 격려한다고 토닥여도 성폭력 성희롱이 되고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을 손목을 잡아 막아도 학생이 교사를 때리려고 해서 손목 잡고 막아도 아동학대가 되고 학생 인권 조례를 반영한 생활 규칙을 만들으라고 각 학교에다가 협박성 공문을 수차례 내려보내는 교육청.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정교조는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누가 갑질을 해서 선생을 죽게 만드는가 규명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교육이 무너져 버렸고 학부모도 이제 학교의 교장도 교육청도 다 교사들만 탓을 하는 쪽이 되다 보니까 교육이 가장 천대받는 직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교사들의 저는 자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지금 교사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정교조지 않습니까? 전국 교직원 노조잖아요. 그러면 이 교직원 노조가 해야 될 것 가장 본질적인 거는 정치적인 부분, 이념적인 가치 이런 게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교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경찰 노조가 있다면 전적으로 경찰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만 가야 되죠. 그래서 미국의 영화, 드라마 이런 거를 보면 경찰에 관한 걸요. 경찰이요, 뭐 총을 쐈다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되면 이 경찰 노조에서 전담 변호사가 붙어서 그 경찰을 옹호하고 법정에서도 보호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경찰 노조는 경찰을 보호해야 되는 거고 교직원 노조는 교직원을 보호해야 돼. 교직원이 학부모한테 부당하게 당하는 거, 교직원이 학생들한테 부당하게 당하는 거, 교장이 교사에게 부당하게 지시하는 거, 이런 거를 막아내기 위한 순수한 측면의 교직원 노조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교직원 노조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학생 인권 조례나 만들고 진보적 가치를 학교 현장에 투입시키는 데만 더 치중해왔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날 정교조는 이 교사들의 인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일종의 자신들의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정교조를 무력화시켜야 되죠. 그런데 교사들 다수가요, 거기에 가담해서 같이 지지하고 활동해 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 교사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무력화되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학생 인권 조례만 있고 교사 인권 조례는 왜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딘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사가 왜 저 모양이 되었는가? 그 근원이요, 잘못된 학부모들의 이 강남에서 터진 부분에 거기에서 중심이 된 빗나간 교육열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정교조가 만드는 폐가 교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교사 노조를 만드세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